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0년 네이트판은 시스루 입고 온 여직원 지적한 게 문제가 되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입사한 지 3달 된 어린 여직원 한 명이 이렇게 비치는 옷을 입고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담배 피는 데서 마주쳤고 글쓴이가 인사과다 보니 누구누구시 우리 복장 규정이 있는데 읽어보고 옷 입을 때 조금 더 주의하는 편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글쓴이와 친한 여직원이 김대리님 혹시 누구누구시 복장 지적했어요? 라고 하더니 자리에 와서 울었다고 했다는데요. 화를 내는 투도 아니었고 그냥 좀 주의하라고 말했을 뿐인데 본인이 뭘 문제되게 말한 거냐고 물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쓴이가 맞다며 회사에서는 그 룰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자기 맘대로 울어버리는 그 여직원이 꼰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와 비슷하게 노브라로 출근하는 사람 때문에 울 회사도 뒤집어졌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작년 겨울에 키 크고 몸매 좋은 신입사원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번 여름에 노브라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유부녀 대리가 그거 민망하니까 두꺼운 걸 입고 오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브라가 문제냐고 그 신입이 물었고, 당연한 걸 왜 묻냐고 되물으니까 알겠다고 하고는 다음날부터 코브라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 다 물어서 독 퍼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회사에 해독제가 있어서 망정이지 결국 사장이 뱀술 담궈서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꼰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은미입니다. 이은미는 김동률의 노래인 사랑한다는 말을 리메이크하여 본인의 앨범에 넣게 됩니다. 앨범 내기 전에 콘서트에서도 한번 불러보고 반응이 나쁘지 않자 아예 리메이크 앨범을 냈는데, 사랑한다는 말 뿐만 아니라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역시 리메이크하였는데요. 둘 다 김동률이 작곡한 곡이었는데 문제는 김동률이 전혀 그 리메이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07년 김동률은 미니홈피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리는데요. 지난 몇 년 사이에 본인이 쓴 곡들이 너댓곡 리메이크 되었다며 그 곡 중에 사전에 본인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는 인순이의 거위의 꿈밖에 없었고 나머지 곡들은 앨범이 나오고 난 후에나 알게 되었다고 씁니다. 그렇지만 현행 저작권 법상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작권 협회에 곡을 신탁한 이상 그 누구도 맘대로 리메이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MC 더 맥스가 조용필의 노래를 사전 양해 없이 리메이크했을 때 조용필이 꾸짖어서 사과를 받았고, 서태지는 이런 게 싫어서 아예 협회를 탈퇴했지만 본인은 서태지 같은 용기도 없고 조용필처럼 꾸짖을 군번도 아니라며 정말 속상하다고 했는데요. 왜 사전에 전화 한 통화도 없었냐며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미리 양해를 구했을 때 본인이 거절했을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씁니다. 작곡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곡들은 자식 같은 존재라며 그런 곡들을 남에게 부르게 할 때는 마치 자식을 결혼시키고 분가시키는 그런 마음과 흡사하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도 쓰는데요. 김동률의 미니홈피를 눈팅하던 기자가 허락받지 않은 리메이크 곡은 무엇? 이라는 기사도 냈고, 바로 이은미는 그 기사를 보더니 원하지 않으면 앨범에서 그 곡들을 빼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서 앨범 녹음을 하느라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며 본인 매니저를 통해 김동률 측과 통화를 시도했고, 김동률 매니저에게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이는데요. 김동률이 유독 리메이크에 민감한 이유는 고 황호욱님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황호욱은 94년 강변가요제에서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라는 곡으로 동상을 수상했었다고 합니다. 황호욱과 같은 소속사였던 김동률은 후배인 황호욱에게 너무 다른 널 보면서 라는 곡을 선물해줬지만 불행히도 황호욱의 너무 다른 널 보면서는 크게 흥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소라가 그 노래를 듣고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김동률은 이를 허락 및 편곡까지 해줬으며 이소라의 그 앨범은 청혼으로 말 그대로 대박이 나게 됩니다. 너무 다른 널 보면서는 이소라 2집의 타이틀곡이나 후속곡은 아니었으나 서서히 알려지며 사랑을 받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황호욱은 군대를 가게 되었고 97년 작업 중 산사태로 인해 요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김동률이 진행하던 김동률의 FM 인기가요에 사연이 하나 왔다고 하는데, 김동률이 받은 엽서는 황호욱의 여자친구가 보낸 것으로 죽은 남자친구가 불렀을 때는 주목받지 못했던 곡인데 얼마 뒤 다른 사람이 부르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현실이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며 리메이크를 한 가수가 밉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김동률은 얼마 후 라디오에서 하차했고 본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이토록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될 줄 몰랐다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은미는 선배인 양희은의 곡인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라는 곡 역시 무단 리메이크했다는데, 처음엔 양희은에게 이 곡을 리메이크하고자 동의를 구했으나 양희은이 개인적인 사연을 담은 곡이라 리메이크하기를 거절했지만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나는 원하는 거 다 해야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며 무단으로 리메이크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본인 스타일대로 남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게 바로 꼰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메이팔 51살 어머니 사건입니다. 2022년 어느 날 인벤엔 앞으로 스타브릿지 할 때 구석에 처 숨어서 놀지 말고 참여하세요. 양심이 염라대왕 문안 인사 간 건지 뇌가 빈 건지 숨은 거 찾아다가 놀지 말라고 말해도 구석탱이에 계속 숨어있네 라는 한 유저 저격들이 올라옵니다. 욕설도 함께였습니다. 스타브릿지는 이렇게 메이플에 부록처럼 들어있는 미니게임으로 별과 별을 연결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유저가 너무 못해서 이런 글을 올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저격글 해명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옵니다. 그렇게 저격당한 유저가 바로 저희 엄마라며 길드는 엄마랑 둘이 하는 길드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엄마 말로는 숨어서 논 게 아니라 처음 해보는 거라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며, 물론 작성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공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화가 나면 인벤에 글 쓸 게 아니라 길드 마스터인 본인에게 연락을 먼저 하였다면 본인이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드릴 텐데 아쉽다고 덧붙입니다. 보통 이쯤 되면 탈룰라를 시전하면서 죄송하다, 엄마인지 몰랐다 라고 넘어가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인데요. 하지만 저격 해명에 대한 대답입니다 라는 글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욕설이 들어간 건 사과를 하겠지만 이건 욕설에 대한 사과일 뿐, 미참여를 지적했음에도 일원의 대답도 없이 한쪽 구석에서 미참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라는 노빠꾸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할 줄 모르면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은 하라고 전해주시기 바란다며, 게임에 과몰입했니 뭐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그 일을 전가한 경우 사과를 하는 것은 게임을 떠나 사람 대 사람의 예의입니다 라고 씁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장문의 글을 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본인은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며 너무 당황해서 채팅창에 글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공부하고 게임에서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들은 전체가 캡처되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 있는데요. 과몰입충이라며 현실의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 거의 모든 커뮤니티의 대통합을 이뤄내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꼰대질과 교육을 구분 못하는 교수님입니다. 한 교수님이 본인 페북에 올렸던 글인데요. 가끔 학생들과 밥 같이 먹고 계산하고 나오면 본인 신발이 이런 모양으로 본인을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먼저 나가면서 밥값 계산하고 있는 자기 스승을 위해 신발을 돌려놓을 줄도 모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먼저 나가면 누구의 신발이든 바로 놓아둔다며 먼저 나간 사람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학생이 선생님 신발을 똑바로 놓아두고 나간다면 예의 바르다고 칭찬받을 법도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욕먹을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두 번째 글도 올라오는데 신발 자랑이 아니라면서 제자들과 밥 같이 먹고 계산하고 나오니 본인 신발이 저런 모양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서 식당 밖에서 화장을 고치는 그들을 보며 본인이 반성을 했다며 개성과 싸가지 없음을 구별할 줄 아는 젊은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 역시 캡처되어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115동 애영가 여러분께 실내에서는 금연 좀 부탁드린다며 위층 사람들이 너무 괴롭다는 대자보가 하나 붙게 되는데요. 거기엔 머리가 나쁘냐 창문을 닫아라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옆에는 굉장히 긴 글에 단방문이 올라옵니다. 본인은 담배를 하루에 30번 이상 피는 사람으로 그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냐며 방 한 칸에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담배를 많이 태우셨는지 본인은 그런 세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담배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니 피해본다는 당신 스스로 입법 청원을 해 제발 담배공사 문 닫게 만들어 달라는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합니다. 남에게 어떤 식이든 피해를 주면서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는 게 진정한 꼰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